그래, 지금 낙찰을 엄청 많이 받지 않았어요? 저요? 그 남동생 것도 맞아요, 하고 그러지 맞아요, 않았어? 선생님. 그거 비싼 거? 그것도 받았죠. 지금 그래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훌륭한 누나다. 아, 느낌이 좋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들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집인가라고 생각도 드는데 순서대로 한 번씩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이 같이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됐는데 두 분은 어떤 관계인지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하는 일은 사무직이고, 그리고 작년? 작년 3월. 거의 1년 조금 넘었네. 1년 전에 수업 같이 들은 거잖아요. 네. 듣고 거의 딱 1년 정도 만에 뵙는 거 아닌가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동생분은 지난달인가 입찰장에서 불현듯 만나긴 했는데 동생분은 저도 30대 중반이고, 요즘에? 무지이고, 요즘에 네. 인생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도 그때 수업 들을 때 회사에서 그런 시련이 좀 있으셔서 맞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중반에 그렇게 됐고, 그렇게 현재까지. 됐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작년 7, 8월 달쯤에 회사가 좀 경영이 안 좋아져서 이제 한 번씩 퇴사를 진행하는 그랬구나. 상황이었어가지고 저도 그때 나오게 됐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최근에 끊겼죠. 실업급여도 끊긴 거야. 이제. 네, 이제는 아, 정말 희망.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질 심란하죠.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공개된 자리 앞에서 내 얘기를 심탄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서 배운 바를 바탕으로 우리 앞으로를 또 설계하는데 이 자리가 선생님들한테도 분명히 영향가 있는 자리가 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생분한테도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노력을 많이 해요. 나한테 지금 이 시간이 괜히 주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헤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좋을 건데 내가 선생님 상황도 아닌데 가볍게 또 얘기한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시간이 괜히 온 건 아닐 거니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꼭 취업, 구직 그것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 시간을 쏠쏠히 써가지고 선생님 아니었으면 물건의 절반 이상은 또 없는 물건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간 활용해서 언니도 도와주고 네. 선생님 본인 입찰도 또 꾸준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어떤 30대 중반 선생님 나이대 또래보다 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살기 위해 또 최근부터 또 알바를 시작하셨다. 하려고 예정입니다. 두 분은 자매신 거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원래 겨울에 수업을 들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한 번 미루고 또 한 번 미뤘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두 명을 같이 움직이는 게 나도 좀 불편한 때가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혼 아니, 이슈. 결혼 때문에 결혼식 이슈가 있어가지고. 식을 올리고 네네. 만난 거였던 거잖아요. 네. 결혼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부동산, 경매, 수업까지 들은 것도 범상치 않은 자매구나 라고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경험과 시행착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자세히 우리 얘기 나누면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여기 위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종동에 있는 단지형 빌라. 경기도 부천의 원종동. 이 부천의 미래 전망이 굉장히 훌륭한 원종동에 입성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선생님의 몇 번째 물건인가요? 횟수로는 6번째. 기억이 나는 게 수업 우리 시작했을 때쯤에 경기도 이천에 맞아요. 낙찰을 하나 받고 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게 선생님 1호점이라고 네. 치면 될까? 그리고 수업 이후에 몇 개나 받은 거야 그러면? 총?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나서 제 명의로만 6개 더 받았고 아 선생님 명의로 네. 6개를 더 받은 거야? 그러면 7개? 네, 7개죠. 선생님 명의로 7개야? 네. 야 엄청나게 받았네. 지난주에 받은 것까지? 네, 그것까지 합쳐서. 지독하게 움직이네. 지금 많이- 동생도 놀고 있고 남편도 놀고 남편분도 있고. 잠깐 휴식 기간을 네네네. 갖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입찰을 안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결과로 보여지는 게 총 7개 낙찰을 받은 거고 그거는 월세로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월세로 지금 놔져 있고요. 가장 최근에 받은 네. 세 채만 아직 그러면 7개 중에 4개. 4개가 임대가 나가 있는 네. 거네? 그거 이따가 또 물어볼게요. 그럼 동생분도? 저는 그때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한 채를 받은 상태였었고 그러네. 현장 수업할 때 선생님 네. 집을 또 갔었잖아요. 네, 현장 무너지는 집. 아, 그거 말하니까 또 기억이 나네. 선생님도 그게 1번 물건 네, 나왔던 맞아요. 거잖아요. 작은 방 쪽이 천장이 썩어 있었잖아. 맞아요. 안방. 근데 그걸 보고도 되게 무던하게 넘어간 게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하지만 그것까지 극복을 해내고 깨끗하게 네. 해서 그것도 임대가 나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거기도 부천에.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공백기를 갔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집도 그래도 한 30만 원 남지 않나? 네, 맞아요. 아. 30만 원 정도 남아요. 30 중반 정도. 그리고 또 받았어요? 그러고서 하나 더 받았는데 수업 끝나고 5월 달쯤인가? 네, 네. 하나 더 받았거든요. 거기는 저의 마음을 아주 와르르 아, 그렇군요. 무너뜨린 집이었어가지고 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도 부천 소사구인데 반지하인데 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반지하 아. 18평 반지하인데 네. 아, 거기가 기억이 나네. 그 곰팡이가 천국이었어요. 그 곰팡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어쨌든 뭐 도배랑 장판이랑 다. 싱크대랑 다 깨끗하게 했는데 또다시 비 오고 나니까 곰팡이가 엄청 생긴 생겨가지고. 거예요. 다 벽지도 다 했는데 그거 빈집 아니었어요? 빈집이었어요. 근데 그때 벌레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 집 안에 그 거미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빈집이니까 그렇겠거니 생각하고서 있었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한테 그 밑에 집수정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집수정도 여쭤보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창문 틀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샤시랑 외벽 거기가 다. 충전재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비었나 보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저랑 언니랑 저희끼리 해결을 해보자 하고 벽지를 다 뜯었어요. 그 안에가 석고가 다 부서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문 업체를 찾아가지고 그 곰팡이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맡겼는데 이걸 다 떼면서 저한테 여기가 다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창문 밑으로 밖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뚫려 있는 거네? 창문 틀을 네, 제외하고 붕붕 그 떠 있었어요. 기둥 창문에. 그 창문 틀과 사이에 고인목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다 사방이 뚫려 있었어요. 모든 창문이 다 모든 밖에 창문이 다 비가 당연히 새어서 들어왔고 벌레도 다 들어왔고 그거를 거기 업체에서 원래는 안 해주시는 건데 사장님이랑 되게 사정사정해서 거기를 다 실리콘으로 메꿔주시고 밖에도 턱을 시멘트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엄청 깨끗하고 잘 있는 집이에요. 이제 단열이 다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단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났더니 훨씬 깨끗해지고 깨끗하고, 그 이후에 곰팡이는 안 생겼어요. 그래서 걔도 월세는 네, 거기도 월세 잘 나, 맞춰가지고 거기는 그 수리하고 거의 바로 나갔어요. 집이 너무 깨끗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썼네. 도배 장판 싱크대 했는데 근데 또다시 또 도배 장판을 다시 했으니까 돈이 2번 들고 그 단열 공사 하는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겠네. 동생이 가뜩이나 그 퇴사에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마음이 힘든 상태였는데 돈까지 막 많이 들어가니까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매 월세 투자를 하자고 꼬셨는데 이렇게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수리를 해놓으면 저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돈을 쓸 때는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월세 잘 받고 있다고 하니까 월세 네. 다행히 그때 마침 동생이 돈이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네. 투자금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했을 때 보증금을 높여서 그 월세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때 이렇게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다 해서 4천만 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세이브를 해주고 수리하고 한 며칠 후에 들어가지고 수리하면서 마음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네. 지혜롭게 보증금 높은 월세로 거의 무피까지는 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한 700만 원.
그래도 훌륭하네. 월세를 조금 작긴 해도 그래도 어.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가지고 그럼 2개. 2개. 그리고 언니는 7개. 7개. 그리고 남동생이 동생 자가 것까지. 자가버리는 선생님 또 3남매. 4남매. 아, 4남매. 4남매였구나. 나 지금 남동생의 실거주까지. 네. 네. 경매로 낙찰을 또 받은 거네. 그럼 거의 낙찰은 2개에 7개에 10개를 받은 거네, 거의. 거의 그 그 정도. 그 정도 네. 받은 네, 거네. 그 정도. 집안에 아까 가장. 농담 삼아 가장. 가장이라고 했는데 거의 기둥 수준이 아닌가 기둥.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쵸. 빨빨거리고 돌아다녔길래. 그래도 자매 2분하고 수업을 한 것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또 싶어요. 저 같은 사람 수업을 혼자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동생을 끌고 와가지고 듣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설득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한테도 오늘 그 행동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 보기 전에 우선 언니부터 월세 받는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총 7개 낙찰을 선생님 명의로 받은 건데 3개는 최근에 네. 지난주에도 낙찰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던 것 같고 최근에 3개 받은 거는 최근에 받은 거는 수리할 부분은 많이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보통 다행히도 뭐 바로 낙찰 받으면 뭐 수리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고 초반에는 수리하는 건들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네.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경력이 쌓였다고 할까? 그럼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물건이 점점 더 수리가 좀 덜한 물건으로 받게 되고 제가 지금 어저께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네. 뭔가 그 낙찰가율도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거를 오. 저도 느끼게 됐어요. 아 이게 또 경험이 쌓여갈수록 저도 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배우게 맞아요. 됐어요. 작년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빌라와 지금의 빌라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선생님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내공들도 단단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그러면 7개 중에 3개는 최근에 낙찰 받은 거고 4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 월세를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례가 안 되면 총 4채에서 받는 총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세는 320만 원. 320 받고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매출이 320이라는 거고 거기서 선생님도 다 대출을 받은 거 맞죠? 네. 그러면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면 순월세는 얼마가 될까요? 157만 원입니다. 157만 원! 엄청나. 순월세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떨어지는 게 없네 라고 거의 절반이 빠지니까 한 채당 한 40만 원 돈 남는 거면 우리한테는 수익률도 중요하고 수익금도 중요한데 수익금만 봤을 때도 이상적인 비율로 잘 오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제가 항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을 맞추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진짜 쉽지는 않아요. 노력은 하는 네, 거지만 노력하는데 제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내채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선이라고 생각은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자만 낸 게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를 다 제하고도 절반이 거의 남는 거잖아. 선생님 지금 남편분이 잠깐 쉬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큰 힘은 되지 않을까. 표정은 아닌 것 만족스럽지 않지만 아닌가 봐요. 노력은 해야 돼.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예. 그때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 낙찰을 받았던 그 이천집. 그 이천집이 지금 월세를 장기 미납 중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중간에 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고생 아닌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천집에 대한 원리금도 나가야 되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월세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맛이 안 나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다른 물건 이제 앞으로 낙찰받은 그 세 건이 한 채 한 채씩 월세가 맞춰지고 나면 훨씬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요. 선생님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자세히 좀 여쭤보긴 할 건데 주류 시장에서 열심히 또 투자를 하고 있었다가 완전 또 빌라에서도 시세 차익이 아니고 월세로 방향을 전환한 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월세도 두 분이서 같이 한 거 동생 것까지 하면 10채를 낙찰 받았으면 이제 내 생각에는 중급자 이상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세를 받았다는 그 경험도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빌라 월세 쪽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마음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이제 그 2,000집이 해결이 되겠죠 언젠간. 그리고 월세가 잘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항상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자꾸 10개 중에 10개가 다 이상적으로 돌아가게끔 그거는 그냥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생님 삶에 도움이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4개 받는 거에서 3개는 좀 제외하고 이번에 받은 거니까 4개 한 거에서 여기서 주목할 게 우리는 이 하나의 불편함이 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월세를 연체하고 있긴 하지만 보증금 간당간당한가 이제? 보증금 아니요 아직 간당간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먹고 그러면 있기는 시간은 해요. 있는 네. 거잖아요. 보증금도 아직 여유가 있고 그럼 얘는 뭐 나가시든 밀린 걸 차감을 점점 하시든 정상화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다 보면 얘를 신경 써. 불편한 거. 얘가 잘 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더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얘 덕분에 아니 나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도 40개 중에 1개가 불편해요. 한두 개가 불편한 거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람들의 나를 보는 이미지가 뭐냐면 아, 쟤 40개가 다 골치 썩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이 쏙 빠진 거야. 마음껏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야. 네. 이런 이미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는 항상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임대업을 하면서는 아 이거는 임대업을 하면서라고 한정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 모든 일이 다 뭔가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일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그 공감. 아니 뭐냐 선생님 지금 아 내가 이 젊은 날 이 아까운 시간을 막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아 나 그 마음 알거든요. 나 네. 부러운 면이 있단 말이야. 나만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건가? 너무 시간 썩 괜히 언니 입찰만 내가 계속하고 있고 이러서 저도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대리 입찰을 시키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럴 얘가 수도 이렇게 있죠. 놀고 있는데 아, 내 맘대로 이렇게 동생을 부려먹어도 되나. 그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불편하고 동생도 뭐 동생 나름 약간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도 되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아, 있겠죠? 맞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근데 동생분의 주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또 해결이 되면 아시겠지만 딴 게 또 나와. 맞아. 네. 그래서 그게 있는 것도 좋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희망적인 거는 보증금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네, 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긍정적으로. 다행스럽게도 동생분하고 남편분은 잠깐 쉬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지금 열리라 네. 열. 허리는 불편하지만 튼튼한 일자리에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것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동생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저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랑 어. 동생은 분리된 가정이고 네, 그렇죠. 저랑 세대 이제 분리가 남편은 이제 같은 한 세대인데 네. 이제 남편도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집에서 누워서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간 마음적으로 이 월세가 아직 뭐 미납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앞으로 더 월세를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늘려나갈 계획이니까 지금은 남는 돈이 뭐 150만 원 정도여도 그 이후에는 충분히 월급만큼 나의 휴식 기간을 커버할 만큼의 월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럼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또 그 마음 때문에 1년 남짓한 기간에 10개나 낙찰 받은 거라고 난 또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도 조만간 월세가 나올 건데 뭐. 그게 또 선생님의 원동력이 또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그럼 아까 한 채당 거의 40만 원 돈 남는 거 네, 거고 네. 네 채니까 한 네. 157만 원이었고 네. 거기에 들어간 돈 그렇지. 4채를 하는데 계산해요. 들어간 돈은 혹시 얼마나 될까요? 목소리와 이미지를 보니까 금수저인가 이런 느낌도 또 드는데 네 채를 하는데 들어간 돈은 6,400만 원 정도. 6,400. 네. 야, 그럼 또 이거 되게
되게 이상적으로 왔네. 거의 한 1,700, 800 된 거네. 네. 맞아요. 투자금이 한 채당. 굉장히 모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너무 내 돈에 없이 이렇게 수익금만 가지려는 그것도 뭐 이해는 되는데 나는 집을 하는데 항상 내 돈도 조금 써야지. 너무 남의 돈 갖고 하는 건 욕심쟁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한 채당 그래도 한 2천만 원 그렇지. 정도는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할 수 그래요. 있다고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사실. 안 그러면은 빌라왕이 무피로 갭 투자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으면 좋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집주인이라는 거를 그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생각하려면 실제로 내가 돈이 더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한 6천 정도 투자금으로 157만 원 수익금을 1년 동안 만들어낸 거면 괄목할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생분 지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누구보다 시간 부자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또 두 채를 아까 낙찰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물건은 경기도 부천에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낙찰 받은 거 천장 무너져 내린 네. 집도 내가 감당을 해냈는데 이거보다 앞으로 더한 집이 있을까 했는데 근데 더한 집. 벽이 비어버린 집이 나와가지고 수리비를 좀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래도 튼튼하게 수리를 해놔서 세입자가 두 채 다 받고 있는 거네. 네. 그럼 거기서 두 채에서 받는 총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총 월세는 130만 원 받고 있어요. 130만 원 받고 그 반지하가 보증금이 커서 보증금이 그렇구나. 커서. 네. 1번이 제가 기억해 한 80 정도 80 받은 맞아요. 걸로 맞아요. 기억이 500에 나는데 그 500인데 잘 안 밀려? 괜찮아? 거기 회사라 회사 네, 회사 기숙사라. 옆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고 네. 있는데 네. 그 사업 하는 건설회사가 임차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난 사실 580 나갔다 그래서 좀 놀라긴 했거든요. 아, 잘 나가가지고 근데 여기 집은 월세를 너무 꼬박꼬박 주는 잘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자꾸 어. 월세를 밀리니까 너무 부럽다. 부럽지. 그것도 복이요. 그렇죠. 그런 세입자를 만나려면 또 확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선생님도 또 잊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꾸 2천 세입자 나머지 밀리는 세입자가. 세입자가 네. 신경 쓰이는데 또 맞아요. 나머지 부분 잘 되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웃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그 이게 선생님 4개 다 만약에 골치 썩고 있어봐. 그럼 반지상 얼굴만 봐도 아예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생각도 하진 않았을까라는 아니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두 채에서 130 받고 있는 건데 선생님도 둘 다 대출을 받고 네. 진행한 거고 첫 번째 거는 대출 비율도 다 80%? 80%로 받은 거고 그럼 거기서 원금하고 이자가 나갈 건데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고 순 월세는 혹시 얼마를 받을까요? 50만 원. 50만 원. 그럼 거의 두 번째 거에서는 많이 안 남는다는. 네, 맞아요. 많이 안 남았어요. 네. 그래도 근데 50만 거기서는 원 조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리 때문에. 그래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해가지고 선생님 아직 아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돈이 그렇게 들 거는 아직 많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동생분도 아직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 두 채 이거 50만 원 받는 거 사실 잘 신경이 잘 안 쓰여요. 받고 그 통장으로 쌓이긴 쌓이는데 이게 막 싸요? 대박인데? 쌓이지 않으니까. 소비 성향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잘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월세를 되게 잘 넣어주셔가지고 저도 부러워요.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엄청 뭐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이것도 엄청 소중한 돈이 되겠죠. 그럼요. 지금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50만 원 받아서 매달 35만 원, 40만 원 쓴다라는 그래도 10만 원 남네. 어쩌면 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굳이 건들 필요 없다면 쌓이는 부분인 네. 거니까 그 마음이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월세 투자할 때 힘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냥 나는 받고 있어.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힘이라는 부분이 나는 이 월세 투자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꾸준히 이어가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분은 첫 번째 거는 그것도 수리를 많이 했던 그쵸. 것 같긴 한데 걔도 수리비를 좀 썼어. 한 그래도 1,000만 원 쓰지 않았나? 맞아요. 천장도 무너져 내리고 해가지고 싱크대랑 신발장도 새로 했던 것 같고 네. 화장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안 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근데 두 번째 집을 한 그러니까 번 더. 하고 또 무너져 내리니까 한 번 또 네. 한 거잖아. 그럼 거기서 돈을 좀 많이 썼겠네. 네, 둘이 합쳐서 거의 3천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아. 3천 조금 더 넘게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집에 한 2천 정도 쓴 거네. 그 정도 들어요. 우리 거에서는 2천 쓴 거면 진짜 많이 쓴 그쵸. 편이긴 한데. 네. 거기가 평수가 좀 넓은 거였어가지고 네. 도배 장판하는데 좋은 그쵸. 바닥재를 또 쓴 거예요. 그 첫 그랬구나. 번째 하신 사장님이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바닥은 또 버려야 폐기되고 되니까. 한번 네. 걷어냈더니 다시 쓸 수 없게 돼가지고 좋은 폐기되고. 바닥재는 뭐예요? 뭘 쓴 약간 거예요? 그 저희 맨날 1.8T 쓰잖아요. 근데 2.1? 2.2T 뭐 이렇게 아. 좀 더 높은 그게 여기 약간 두께. 그 사장님 딴에는 그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한테는 고급 바닥재. 고급이죠. 네. 저도 최근에 그 2.2T를 한번 썼거든요. 그거 왜 썼냐면 밝은 색이 좋잖아. 네. 유리처럼. 근데 이게 반지 안에 이렇게 나중에 한 1, 2년 되면요. 이게 습한 바닥은 올라오더라고요. 시커멓게 올라오더라고. 음. 그러면 또 밝은 색은 그게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에어비앤비 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게 민원이 좀 들어왔다고. 그거는 물을 다 말려놓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때 두꺼운 걸로 썼는데 그러면 분명히 오래 갈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건 아예 뭐 창에서 물이 넘어오는 편이어가지고 네. 어쨌든 마감을 잘 해놨으니까 네. 수리비는 많이 썼지만 보증금을 그래도 넉넉하게 걔는 얼마 받는 거예요? 4천에 50. 4천에 50? 야, 잘 받았네. 거기서 자기네는 보증금을 더 올리고 싶다 해가지고 월세를 5만 원 더 받았어요. 그 깎은 아. 거에서 5만 원 더 받았어요. 반지하는 4천 받기 쉽지 않아요. 그- 지상층하고 또 달라요. 그 정도 받은 거면 훌륭하다. 그리고 또 바르고 했다며. 엄청 네. 바르고 있어요. 그 수리를 다 싹 하고 나서 한 마음고생은 많이 했지만 단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편안하게 선생님 삶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자매가 월세의 맛을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에도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이 집 보고 선생님 두 분 이야기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이 집은 6번째 낙찰 받은 거고 잔금은 어제 냈다고? 잔금은 어저께. 어제 냈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원래 빈집. 네, 이거 허그에서 대학로 포기한 집이고요. 대학력 포기한 거 낙찰받아도 깔세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거의 다 비었나 봐. 네, 진짜로. 다행히도 비어 있었어요. 어. 깔세 있는 집은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없었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그것도 복이야. 아, 왜 복이냐면요. 그분들도 명도하는데 신랑이가 있나요? 그러면 깔세이신 분들도? 아, 당연하죠. 이사비는 거의 들 거고 물어보니까 다 비어 있는 거 몇 년 전에 이사 갔어요 해도 그러면 따는 경우 또 되게 많잖아요. 오늘 땄는데 그리고 이제 수리해야지 다음날 가보니까 뭐 문고리가 바뀌어져 있고 아. 약간 좀 찜찜하지 굉장히.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순탄하게 명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덜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돈 내고 비밀번호 받아서 명도한 거네. 딱 들어왔는데 여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선생님이 좀 걷는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을 하나도 못 봤는데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이거 낙찰 받았을 때쯤 온 게 아니고 아마 작년쯤에 이 건물이 나와서 수업할 때 왔었어요. 이쪽을. 이 외벽 쪽에 수도관이 점프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 건물이 그래요. 요 단지가 좀 그래요. 점프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이상한 게 좀 꼽혀 있어요. 이따가 봐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수업하면서 자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교육생분이 여기 밑에 집을 받았는데 거기도 깨끗하고 화자가 없더라고.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외부에서 봤을 때 신호를 본 건데 실제로 들어와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니까 내부에는 그런 흔적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월수리가 돼 있었다. 여기 보니까 싱크대도 새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이 등도 뭔가 감각 있는 네.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제일 싸구려 등을 일반 또- LED 네모난 LED 아니고 약간 디자인이 들어간 LED.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안 쓴단 안 말이야. 쓰는데, 이게 조금 만 원이라도 더 비쌀 거란 그쵸. 말이야. 근데 뭔가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 한 것 같고 도어락도 돼 있고 콘센트도 돼 있고 페인트 칠에 샤시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못해도 한 3천만 원 썼어요 여기. 맞습니다. 이 문짝 몰딩이랑 다 한 거잖아. 문짝 맞아, 몰딩에 문짝, 화장실
올수리에 올수리. 그리고 제가 봤던 이 발코니에 샌드위치 판넬이 저거 덮여 있는 것 중에 가장 광이 나는 이렇게 깨끗한 샌드위치 판넬은 처음 봤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먼지도 한 번도 안 닦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영상 찍기 전에 우연찮게 부동산에서 집 본다고 오셨는데 청소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걸레질하는 것도 웬만하면 저는 사람을 써서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사람 쓰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네. 먼지 정도만 털거나 걸레질만 온 김에 근데 허리가 안 좋아서 동생 좀 쉬어. 허리가 네. 제일 튼튼한 동생한테 그것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화려한 올수리된 집을 거저 갖고 가셨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천에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긴 하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그게 불편한 게 있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 덕분에 이런 집도 나타나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혹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오해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이다.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냐면요. 그 2천 월세 못 받는 거는 밀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 네. 그리고 지월세 밀리는 거 아니라고 쟤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근데 내 입장에서 노력할 건 뭐냐면요. 이게 불편한데 자꾸 얘를 해결하는 노력도 되게 중요한데 해결은 될 거지만 시간이 들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거리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얘 덕분에 다른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불편함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 나름대로는 생존 방법이에요.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긍정적이네 라고 바라보는 것 뿐인 거지 내가 난 긍정을 노력해야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선생님처럼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한테 꼬박꼬박 잘 주는 새채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거에 큰 스트레스까지는 솔직히 없거든요. 이 월세가 언젠가는 다 돌아오고 뭐 보증금으로 까든지 이분이 나가시든지 이렇게 해결이 될 문제니까 시간과 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길게 주거나 돈을 많이 주거나 돈은 이제 제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저한테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뭔가 항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선생님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나보다 더 심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면서 위안을 좀 얻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은 이 40채 하면서 이거보다 천장 무너진 집은 더 많았을 거야. 이거보다 곰팡이 있었던 집은 더 많았을 거야. 근데 이렇게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으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을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다 견뎌내면서 쌓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솔직히 동생 집 곰팡이 천국인 두 번째 집을 보면서 정말 암담했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지성 선생님 집은 더 안 좋은 집이 많았을 거야. 선생님 집은 안 좋은 집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해결했잖아. 우리도 분명히 해결할 수 방법이 있다.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선생님을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선생님 생각해요.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내가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지는 몰랐네. 그랬다면 내가 오히려 기분이 좋네요. 진짜로. 좀 힘들 때마다 선생님 네.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이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을 이겨낸다. 나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 안 되면 둘이 했을 때 했을 감당이 때. 안 되면 그럴 때는 진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하고 몇 번 여쭤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도 뭐 선생님한테 꼭 그 답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렇게 의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잘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나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선생님도 집을 내놓고 하면 공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공실이 더 긴 사람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것 더 길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공식 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그러죠. 생각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아니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나도 생각하는 게 이게 저도 겉으로 이런 거를 표현을 안 하긴 하는데 교육생분들 나는 또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낙찰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명도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에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고 수리 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 공실 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 너무 케이스가 많잖아요. 지금 이건 그분한테 얘기는 안 해요.
당연히. 그때마다 나는 사례가 많은 게 장점이야. 아, 나는 지금 뭐 집 내는 거 있으니까 그러면 공실 나보다 긴 사람을 표본 하나 찾아서 저분보다 낫다 이렇게 찾아가는 노력이. 항상 선생님 영상에 그런 걸 보면서 또 위안도 얻고. 그렇죠. 이 영상 보면 좀 배가 아플 영상이에요. 나는 이런 집 한 번도 못 받았거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서 또 제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감사하네요.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없으셨죠? 솔직히 진짜 아니, 저만의 천장이 위안이. 무너진 아니 집? 그러니까 네. 교육생사례에서는 있었죠. 아. 근데 선생님 집보다 당연히 더 썩은 집은 음. 있었고. 충격받으셨 그때. 그때 선생님 저 엄청 놀리셨어요. 쉽진 않죠. 그래서 난 그때 되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첫 낙찰부터. 저도 제가 동생을 부추겨서 어쨌든 그 빌라를 낙찰받게 교육도 받고 낙찰도 네. 받고 하게끔 만들었는데 뭔가 동생이 문을 따는 집마다 너무 그러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네, 저도 그러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 동생한테 이거를 자기 집은 막 네. 온수도 있고 생애 최초 무너진 집을 받는 맞네. 게 맞나? 막 이런 생각. 이걸 내가 인수를 해야 되나? 막 약간 그런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언니한테 되게 칭을 많이 듣는데 어떡해요 근데. 맞아요. 해야지. 벌어졌는데. 생애 네. 최초 천장 무너진 집. 그래서 거기 다 수리를 해놓고 봤는데 네. 그 위층에도 몇 번 올라갔었는데 거기가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 위층이 1번 집? 네. 1번 아, 집, 네. 그 천장 무너진 집. 네네네네. 그 누수 때문에 혹시 수리를 했었냐 싶어서 네. 2층에도 올라가고 전화도 드렸었는데 제 연락을 다 무시하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일러 트는 겨울이 되니까 그게 보일러관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또. 그 안방 쪽에. 네. 네. 똑같이 또 거기에서 거기에서. 누수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윗집이 보일러 보일러를 다시 고쳤어요. 고치셨어요. 근데 동생네 집 천장은 안 고쳐줬어요. 네.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다른 번호로도 연락드리고 막 그 세입자 통해서도 연락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네. 계속 안 돼가지고 일단은 두고는 있는데 거주하시는 분이 건설 회사. 쪽이시다 보니까 되게 처리를 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오. 저한테도 계속 피드백 같은 거 계속 아. 주시고 그래가지고 처리해주신 대로 우선은 일단 두고 더 상황이 악화되면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려고. 그래도 급한 보름 껐어요. 껐다라고 네. 생각하네요. 엄청. 추가로 누수는 안 되는 거니까. 네. 보일러 관에서 또 돼가지고. 그게 원인이었더라고요. 그 어. 천장 무너진 게. 저는 그때 상황 안에서는 그래도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명도하고 나서 위에가 연락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같이 그때 수업하면서도 같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가 말라 있었던 그래서 아마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맞아요. 말라 있었어요. 있었어. 제일 좋은 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수리하고 그 다음에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수리하는 게 시행착오도 없고 돈도 두 번 쓸 일 없고 좋은 건 맞는데 네. 그러면 그 시간이 그때 아마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그걸 처리하는데 그러면 거의 또 여름 지나고 가을에 또 내놔야 된다고 하면 그럼 되게 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세면 그때 지금처럼 보완을 하는 거. 연락은 두절되고 있긴 하지만 수리는 자기 집은 했으니까 더 이상 누수가 진행되는 거는 좀 막아놨다라고 하면 그건 시간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좀 해보면 뭐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껄끄럽게 그런 가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좀 그분이 반장님이세요. 아, 그럼 반장님한테 관리비를 내야 드려야 되는데. 관리비를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아, 세입자는 동생한테 관리비를 주는데 어. 이분이 연락이 안 되니까 관리비를 드릴 수 있는 계좌도 모르고 하니까 관리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 걸로라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위에 옥상 방수공사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좀 저층이었나? 저희 3층, 네, 아. 중간층이어가지고 아. 세대로 그래서 분배가 될 될 텐데 텐데 그것도 또 연락 안 저한테 받으시니까 그것도 못 내고 내고 아니, 싶은데 못 내는 천장 저희 수리한 것도 못 받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똔똔이 떤이한 그러네. 그런 거. 그걸로 퉁쳐도 그냥 되겠네요. 퉁치고 있어. 그리고 연락 오면 또 할 말도 있을 거고. 제가 연락해드렸는데 네, 항상 급한 사람이 연락 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선생님이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그거 고쳐놨으니까.
네. 고치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거기 집 문 앞에라도 지키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 상황은 아니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은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네.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또 현명하게 잘 또 상황을 언니랑 고민해서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은 이미 집을 깨끗하게 수리 너무 잘 해놨으니까 선생님 두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빌라로 월세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그것도 경매로 좀 늘려가야겠다라고 한 거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방향을 좀 잡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열채나 낙찰 받은 것 같긴 한데 언니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한 거네. 네. 선생님도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왜 투자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우선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거부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원래 돈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던 거야? 많았어요. 돈에 대해서 아. 관심이 많았어. 많았어요. 그랬구나. 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네. 사회 초년생 때부터 주식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네. 돈을 못 벌었어요. 못 벌다가 제가 21년도에 집을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보니까 그제서야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21년도면 그래도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 완전 때쯤 거의 꼭대기쯤 올라갔었죠. 네. 이제 제가 자가를 마련을 했는데 그때 결혼에 대한 준비한다는 네. 개념이었던 네. 거예요? 그럼 남편분도 같이 좀 돈을 보탰어? 아니요, 저는 그래요? 남편은 안 보태고 저만 아, 저의 스스로 모은 처음이라서. 돈으로 이제 제가 집을 야, 샀어요. 대단하다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잘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그렇죠. 이 집을 샀는데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매수를 아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분석을 해서 여기가 괜찮겠다 해서 한 거네? 네, 남편 그때는 네, 결혼하기 그때는 전에? 결혼 전이었으니까 남자친구와 저의 그분인 거죠? 네, 네. 그분 네. 맞아요. 직장에서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가장 제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 괜찮은 집을 그냥 샀어요. 샀는데 네. 사고 보니까 이게 제가 잘 샀는지 안 샀는지도 되게 걱정이 되고 선생님 삶에서 가장 큰 돈을 그쵸 쓴 거아니에요? 그쵸 가장 큰 돈 실례가 안 되면 한 얼마 정도 금액대를 산 거야? 3억 8천 이야 거기서 대출도 많이 대- 끼고 새낀 집을 샀어요. 갭 투자로 네, 제가 잡아놓은 거였구나. 그쵸. 2억 5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을 제가 1억 3천을 더 돈을 넣어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세가 언젠가 나가시면은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네. 하고 집을 마련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집의 시세도 계속 궁금해지고 해서 잘 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그 부동산 그 주류 시장에 이제 네.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주류 시장의 학원에. 4년 전쯤부터 첫 집을 산 계기로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주류의 시장에 발을 담그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경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경매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매매, 저희 갭 투자죠. 시장 분석하고 네, 시장 분석하고 네.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주식할 때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저는 그 투자 방식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거.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주류의 시장에 처음에 학원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인터넷 네. 강의에 한창 그때쯤에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게 열풍이 불었고 저도 맞아, 맞아. 그 열풍에 당연히 휩쓸려서 공부를 네.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뭐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 뭐 임장을 막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파트를 사는데 목돈이 되게 많은 돈이 필요했고 저는 이미 그 첫 번째 돈을 다 집에다가 썼으니까.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은 지방 완전 밑에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항상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막 임장을 하고 부동산 네. 대형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왕성하게 활동을 좀 한 그쵸 거예요. 열심히 거의 노력을 진짜 왕성하게. 그 기간이 기간이 1년, 1년 정도? 넘게 나는 경매, 빌라, 월세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대출, 월세 수익률, 내 돈 투자 대비 이런 걸로 환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그 시장 쪽에서만 경험이 있고 그쪽으로만 연구를 한 사람이니까 이런 주류 아파트 시세 차익 특히 일반 매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개략적으로만 들은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 학원을 1년 동안 또 있었다고, 동생도 그때 같이 있었다고 했던 그래서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무 네. 재밌고 잘 어쨌든 제가 맞았구나. 회사를 초반에 다니고 나서 네. 집에 오면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되게 저는 활동적인 뭘 사람이었죠. 뭔가 뭔가 하고 싶어 뭐든지 해. 하고 싶어 하고 막 항상 네. 관심이 되게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의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 있죠. 동생한테도 이걸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동생도 그 길로 끌어들이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나 결제를 네. 해주고 왜냐면 근데 동생이 혼자 하게 되면 강의비가 어쨌든 몇십만 원, 그렇죠. 한 3, 40만 원 정도 되니까 되게 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 동생이 이렇게 월급을 열심히 받고는 있지만 이런 걸 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첫 번째 강의를 결제를 해주고 너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근데 그걸 한 번 듣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동생은 2년 저는 한 1년 정도 조금 넘게 같이 활동했던 시기도 있는 거네. 네. 거의 그렇죠. 뭐 그래서 같이 중간 1년 정도는 그럼 같이. 그때 저도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보긴 했었는데 자세히 안 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맞아요. 많죠. 많이 자세히 안 보셨답니다.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분석을 어떻게 어떤 하는지? 방법으로 도대체 아. 하는 건지.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는 금액대가 투자금이 많이 되니까 주로 지방 쪽. 한 21년도, 22년도 광역시. 뭐 그때쯤이었나. 네, 맞아요. 광역시라든지 네. 아니면은 20. 지방에 있는 그래도 거점 지역, 인구수 많은 지역, 전주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아, 거기 대전, 대구, 거기를 천안. 그룹원들 같이 가는 같이 거야. 가서 한 같이 달 동안 광역버스 타고 가. 아니요. 각자 각자. 각자 네. 가든지 또 뭐 이게- 차에 모여서 가든지 한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네. 여기저기에서 다 오셔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만나? 네. 만나서 같이 임장을 하기도 아, 하고 그럼 아니면 그- 개별적으로 임장을 다니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 창원 너무 멀잖아. 네. 근데 그거를 주말마다. 네, 맞아요. 동생분은 2년 거의- 정도 한 거고 네. 언니는 1년 넘게 했는데 그럼 주말마다 전주, 창원, 구미, 대구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만나? 토일. 2주일에 한 번? 아니요? 매주 토일. 가죠. 매주? 네. 한 달을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를 하겠다 했을 때에는 한 달 동안 이 지역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한 달에 주말은 무조건 가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제가 된다. 만약에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평일에. 연차가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연차도 다 무조건 그 임장지에 가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도대체 거기서 거기에 아니, 왜냐면 모든- 선생님 잘 네. 알겠지만 네. 우리는 안 가. 있네. 저 이거 임장 안 했어요. 아, 너, 그러면 이거 임장도 안 저는 하고 여기 처음 왔어요, 오늘. 네.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아, 난 선생님 수업할 때쯤인가 그 화성거 받았잖아요. 아, 선생님이- 제가 임장이 선생님이 안 가시죠? 나 아직도 안 갔어 거기. 아, 진짜요? 아, 그 근데 채무자랑 뭐- 계약하고. 잘 되셨어요. 그분 뭐 월세를 띄엄띄엄 주긴 하는데 네. 어제도 200만 원 주긴 했어요. 네. 밀려서 주시긴 하지만. 네. 그래서 언젠가는 가보긴 하겠지. 근데 선생님보다 제가 많이 가봤다, 그죠? 아, 미안하네. 아니, 빵건 저 한 번. 그래서 우리는 임장을 지역 생각- 분석이나 네. 까다롭게 하진 않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음. 우리는 거의 뭐 떨어진다 생각하고 보잖아. 근데 한 지역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수도권을 웬만하면 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데 근데 맞아요. 그거를 먼 지역을 맞아요. 주기적으로 뭘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가 그 되게 궁금하네요. 지역마다 도시의 위상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 그 광역시면은 네. 대구광역시 인구 몇만이고 뭐 어디는 또 몇만이고 해서 음. 비슷한 그 레벨끼리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서 1, 2, 3, 4 순위를 인구가 정하는 되게 거예요. 중요하구나. 인구랑 경제력이랑 그런 수입. 네. 아. 갭 투자라는 게 제가 투자금을 넣었을 때 가장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걸 비교해서 가장 베스트를 뽑으려고 뽑는 거예요.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이 그렇구나. 공부예요. 우리랑 완전 다르네. 완전 여기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전주다. 전주의 모든 아파트를 싹 다 1, 2, 3 조사하고 쭉 거기서 이렇게. 가장 베스트를 뽑고 네. 가장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올 단지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지역에 가서 네. 거기에 아파트를 다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이 날 단지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해서 얘랑 얘 중에 시세 차익 가장 많이 나는 애를
또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지역을 비교, 여러 비교. 개를 넓혀갈수록 네. 제가 베스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높아지죠. 거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 좀 궁금한 게 시세 차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예상을 하는 거네. 그러면 결국에 가격은 거의 뭐 결정돼 있는 거고 그 향후에 얼마나 오를까를 판단하는 거네. 그쵸? 맞아요. 그거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돼? 과거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의 분석해서 그래프대로 우상향이니까 이제 그걸 비춰서 네.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갈 거다를 그리는 거야? 그렇게도 하고 아, 여러 가지 방식이 방법이 여러 있구나. 가지여서 그거죠. 약간 예측하고 하는 거긴 하고 그리고 음. 지금은 그래 좀 올라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그 전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제일 좋은 데가 빨리 오르잖아요. 아 대장. 네. 어.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밑에를 쭉 퍼지거든요. 아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시점을 파악하고 아. 그 타이밍에 그런 물건을 잡아서 하는 건데 그것만 들어도 막 숨이 막혀요. 저는 숨이 젖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못 따라갔던 게 네. 경쟁하는 거에서는 힘들어 하거든요. 어. 항상 거기 우리는 약간 되게 경쟁적이에요. 이거를 누가 더 빨리 좋은 방법으로 비교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 아파트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 얼마나 그러면 더 딱 맞다면 행동력도 있어야 되는 거네. 맞아요. 제일 베스트인 것 같다면 또 내가 돈을 바로 써야 되는 그것도 결단력도 아니요. 있어야 되네.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결단력도 이게 있어야지. 제가 1년 정도를 공부했을 때 하고 나서 거기를 이제 나온 이유가 있는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실행을 그거는 할 뭐야?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거기를 비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알아가는 지역은 매달 이렇게 쌓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체 시장이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되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되게 하락돼 있는 상태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네. 되는데 이게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교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더 많네. 네, 더 많고 공부를 어느 더 그 단지에서도 매물별로 층이나 층이랑 뭐 동향. 호수 동향 그리고 이 사람의 급박한 정도 어. 이 사람이 얼마나 급박해서 내가 매물에 더 깎을 수 깎아낼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가 여기랑 여기랑 단순히 비교했다고 해서 여기가 더 좋다고 해서 네. 이걸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만약에 더 급한 매물이 싸다. 있으면 이걸 네. 사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건 또 어느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그쵸. 달라질 수도 다르게 있겠다. 각각 개개인마다 다르고 이게 되게 네. 애매하니까 도대체 최우선의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런 고민 나는 무조건 베스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고민이 길어지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되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열체만 봐도 그러네. 여태까지 한 리스트만 봐도 저는 항상 행동하면서 배우고 뭔가 실행하면서 맞아. 네, 그런 맞아. 게 있는데 이거는 한 개도 못했어요 거기서 한 개도 제가 실행을 못했거든요. 선생님이 한 채도 못했다고 하면 이건 좀 그쵸? 문제가 있는. 놀라울 맞아, 만하네. 맞아. 동생분이 못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말투도 좀 차분한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하나 보다 하는데 선생님은 어느 정도 되면 바로바로 내가 그쵸? 저는 하는 기회가 사람인데 되면 하는 해서 사람이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안다 약간 그런 타입. 맞아. 나는 성향이 선생님 쪽에 가까운 아, 사람인데 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이쪽으로. 근데 선생님이 한 채도 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 맞아, 1년 맞아. 결정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맞는 선택인지도 1년이 넘게 배웠는데도 솔직히 몰랐어요. 이 모르겠는 거예요. 1년 넘게 공부를 했음에도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한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 선택인지를 판가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만약에 이렇게 제가 시세 차익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사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한참 집이 막 잘 안 팔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좀 꼭지에서 네, 꼭지이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 이렇게 훅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매수 매도 거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매도가 어려운 걸 보고 아 매도가 쉽게 되려면 내가 가격을 싸게 내면 매도가 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서 돈을 벌려면
더 싸게 사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세대로 사면 제가 싸게 사는 게 아니니까 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경매로 가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자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매에 넘어왔죠. 일반 매매 주류 대형 학원에서는 결론은 시장을 이기려면 싸게 사야 되는구나의 깨달음을. 그렇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가 조금 낫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한 거네.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전에 요것만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어서 그때 많이 가면 일주일에 2번을 마산, 창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차 확인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데이터 분석도 조사도 할 건데 네, 가가지고 임장해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것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가지고 뭘 단지 보는 거야? 분위기 좋은 단지 주변에는 그 요건이 있잖아요. 학군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그렇지. 신축이라든지 직장이 많다든지 네. 이런 요건들을 걸어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네. 차가 좋을 것이다. 그럼 주차장 가가지고 그 단지 내에 있는 외제차가 몇 개 있는지 나 진짜 그거 충격적이었어. 모든 단지의 주차장에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주주 외제차가 이 전반적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그런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 네. 외제차가 몇 대인지. 체크리스트에 그것도 있는 거야. 원래는 수기로 그냥 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 사람들이 머리가 발전해가지고 그 양식도 그 양식을 이렇게 다 발전을 하는구나. 네, 약간 배포되듯이 필수 해가지고. 사항 같은 거네. 우리 가스 계량기를 본다 이런 거 맞아요. 같이. 네. 그런 수준까지 간 거죠. 근데 원초적으로 그걸 원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약간 분위기? 변질되는. 네, 네, 근데 이렇게 맞아요. 뭔가 좀 과열되고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좀 변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굳이 어느 그렇게까지 해서 이 시즌 외제차가 몇 대인지가 중요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더 많이 가나 많이 보고 많이 많이 하나 가나에 누가 되게 에너지를 중요해요. 많이 쓰냐. 아. 근데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함인데 결국엔 투자를 못했고 돈을 못 벌었다는 게 가장 큰 그리고 어쨌든 안타까움이죠. 선생님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시간도 많이 쓴 거고 돈도 많이 써. 학원비도 네. 거기 매달 이렇게 그쵸. 내는 당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인장하는 활동비. 우리는 그래도 수도권 활동비. 오니까 뭐 기름값은 그렇게만 의미 없는 돈인 것 같긴 한데 네. 또 장거리로 가야 되고 숙박해야 되고. 숙박도 하고 네. 밥 먹어야 되고. 그럼 못해도 한 20만 원 돈은 항상 쓰겠네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의 판단 기준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돈을 버냐 안 버냐 많이 버냐 빨리 버냐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동생도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움이 나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했을 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가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그 선생님 활동을 주류 시장의 일반 매매 아파트 시장 활동을 들어봤을 때 내가 뭐 외제차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나는 별로라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냐면 내가 이거를 한 달 두 달은 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잠도 못 자면 버스에서 자면서 하지. 근데 그거를 내가 1년 2년 5년 10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난 무조건 못해요. 그건 내가 나약한 사람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가정이 평화로울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그렇게 조사하는 게 바보 같은 조사고 돈을 못 버는 방법이 약간 아니고 나는 오래 못하니까 나랑은 맞지 않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빌라 투자가 나랑은 좀 잘 맞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에너지를 안 쓰진 않는데 덜 쓰는 건 분명해. 그리고 내가 화성집 한 번도 안 갔지만 가면 가지. 뭐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갈 필요는 아니잖아. 그게 난 좋더라고. 근데 내가 창원에다 하고 있으면 계속 마음에 짐일 것 같아. 저기 한번 가야 되는데 하루를 내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오래 지속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나는 그쪽은 어쩌면 선생님같이 지독한 사람들이 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 저도 양보해. 해 너. 난 내 거 하겠다. 나의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투자도 저는
저는 그런 것 같고 영상도 비슷해요. 영상도 선생님 우리 셋이 만나기로 한 거를 생각했잖아요. 일주일 전에 내가 고민을 되게 했어. 아 저거 하나 더 살까? 마이크를? 아. 근데 안 샀어요. 네. 왜냐면 이 세 명이 할 일이 난 별로 없어.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저희 난 거기에 소비는 안 하겠다 라고 베스트입니다. 생각을 아니 둘이 네. 녹음하면 되죠. 아유. 아니, 뭐 중요한 싸움은 아니었는데 오래 할 거에 대해서는 네. 둘은 오래 할 거거든. 이 영상 찍는 것도 되게 허술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래 하기가 난 편한 것 같아. 사람 안 쓰고 계속 요새 요청 들어오는 게 자막 달아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아 자막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하면 또 너무 힘쓰니까 그럼 사람을 쓴다? 그러면 AI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 아, 그쵸. 그래서 클로버. 그거는 좀 밀어놓는 걸로. 자막 알바 좀 할래? 그거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요 정도가 더 넘어가면 오래 하는 거에 틀이 무너질 것 같아. 균형이 깨질 것 같아서 딱 요 정도만 욕심내지 말고 아이 구독자 더 늘 수 있겠지. 수업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요 정도로 유지하다가 그게 나랑 균형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그게 싸게 사는 게 그럼 일반 매매보다는 당연히 경매가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다음 코스로 경매 주류시네. 경매 주류. 주류냐 시세 차익으로. 그렇지. 경매. 주류냐 비주류냐 제가 단어를 쓰는 거는 시세 차익 쪽이 주류라고 다수니까. 네. 네. 그래서 시세 차익 쪽에 경매 수업을 또 들었어요. 그때는 혼자 들은 거야? 네. 네. 동생은 계속 남아있고. 그 주류에 있었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서 또 활동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창원을 갔다가 아 그렇게 계속 정보를 주면서 현타를 계속 맞으면 언니한테 저는 그래도 그 동료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랑 했는데 경쟁하는 거에 굉장히 약한 타입이라서 엄청 치열하거든요. 누가 네. 더 어딜 가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 그 보고서를 한 장 더 쓰는 그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고 사람도 1대1로 만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회사 일도 하면서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언니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요거를 계속 하고 그럼 선생님은 계속 있었던 차이. 그 네. 마산 갔다 아, 창원 예. 갔다 더 하는 멀리 거야. 힘들고 막 하면서 이제 언니는 다른 방향으로 저는- 경매를 네. 일반 매매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되게 긴박한 그 그렇지, 집주인. 그렇지. 이걸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의 집주인을 내고를 해서 부동산 500만 사장님은 원, 그렇게 막 1000만 원. 혼질러가지고 제가 이거 돈 500만 원 깎아주면 바로 살게요. 막 이렇게 네. 해야지 깎을 수 있는 게 제가 그러면 시세보다 그렇죠. 500만 원 깎는 거잖아요. 그거를 500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제 성향상 그 부동산 사장님이랑 살갑게 돼요. 사장님한테 막 잘해서 이걸 싸바싸바해서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 깎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집주인인 마음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깎아주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선생님 성향에서 힘든데 동생 저는 성향에서 그쵸. 더 못해. 그쵸. 저는 나도 못해 부동산 그러면. 들어가는 저도 너무 싫거든요. 자체도 무서운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그냥 내 돈 쓰면서 깎을 수 있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다라고 해서 경매에 시세 차익으로 갔어. 아 여기 좀 껴들면 네. 나도 경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거야. 음. 실갱이 안 아, 해도 맞아요. 그냥 나 소신껏 내고 아니면 네. 돈 돌려받고 그게 깔끔해. 거기서 막 또 애원하고 하는 거. 진짜 그게 저 나도 스트레스가 막 많이 2만 원 트집 잡아서 여기 좀 뭐가 있네요. 이걸 잡아서 저 그럼 이거에 대한 수리비를 저에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치.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론적인 그쵸. 거긴 한데 네. 이게 맞아. 그 불편해. 저도 불편하고 그랬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갔어요. 근데 경매에서 거기는 이제 대형 학원이었죠. 네. 학원에서 이제 강의비를 되게 많은 음. 돈을 주면서 수강을 했을 때 저는 그 학원이 좋았어요. 네. 지금은 조금 안 좋게 됐지만 그분 맞죠? 네, 안 좋아졌지만 제가 다닐 때는 저는 되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경매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배웠고 투자가의 마인드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돈을 벌려면 이 물건을 내가 산 다음에 되게 오래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 가져가야 할수록 돈을 네. 벌 수 있다. 네. 오래 가져가면 돈을 그거, 번다. 그거 되게 마음에 드네. 네. 네. 근데, 근데 그 이- 전에는 반대잖아요. 아, 빨리 그러네. 팔고. 근데 이 시세 차익 부분에서는 네. 내가 돈을 빨리 굴리려면 이걸 사고 조금 오르면 빨리 음. 팔고 그다음 더 투자 수익이 높은 데다 사고 팔고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해보니까 네. 쉽지 않은 걸 알잖아. 그쵸. 근데 그거 되게 말할 때는 너무 사고 팔면 이거 돼. 팔면 돼. 매도하는데 그러면은 몇천 뭐 원씩 아까 받을 수 월세 있어. 그렇지. 네. 아까 월세 3일 만에 나갔어요. 월세 나가는 것도 이게 한 명 하면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건데 맞아요. 파는 거는 더 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그거를 뭐 5천 남았어요. 이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이게 성향 따라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전 너무 힘들고 조율이 무조건 다 들어가잖아요. 살 그렇죠. 때도 조율해야 되고 팔 때도 누군가한테 더 비싸게 팔. 그렇죠. 나는 비싸게 팔고 싶고 그렇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그 그렇죠.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은 이게 중간에 빨리 중개를 하고 싶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뭔가 매수하는 과정이 모든 게 다 쉽지가 않았는데 경매의 시세 차익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은 이거를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거 하나 산 다음에 오래 가져가면 돈을 다 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사팔사팔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팔사팔 안 하면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안 팔면서도 돈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네. 어찌저찌 이렇게 검색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일단 거기서 걸려들었네. 네. 근데 경매 주류에서 할 때는 거기도 시세 차이가 아니에요? 거기도 시세 차익이에요.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막 외가 공장, 뭐 공장. 그런 거 많이 하는 토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닐 때 아파트를 하나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조만간 2년이 돼서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 내가 궁금한 게 생기냐면 그 강사님은 오래 보유하라고 하는데 시세 차익을 하라는 거가 뭔가 좀 안 맞죠? 안 맞는 느낌이 그냥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도 월세가 더 부자에 가까운 방향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전세 투자하고 나는 시세 차익하고 하면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를 얘기하는 거지 오래 갖고 있으라고 하고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다른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오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가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데 거잖아. 이 사이에 저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동안 저는 너무 가난하죠. 요거는 그때는 그래도 야근해야 되고 그죠? 부업해야 되지. 근데 네. 그거를 버틸 수가 없잖아요. 버티지 못하는데 버티는 방법이 뭘까? 내가 정확히 그 고민을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현명하시대요. 진짜예요. 저는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방법으로 월세를 갖고 가는 거야 우리가. 맞아.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는 게 야 그 뭐 40만 원 잘 갖고 가는 거거든. 맞아요. 저 그래도 동생처럼 10만 원, 20만 원 남아도 저는 가능할 괜찮은 가치가 것 있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당연하지. 2, 30만 받아서 언제 부자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티는 힘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 월세를 명분으로 삼는 거야. 목적으로 삼는 거라고 오해를 받는 거지. 근데 그 깊숙한 곳에는 오래 갖고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 고민을 많이 뭐 했네. 땅을 사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당연히, 땅 돈이 부자가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뭐가 나와야지 땅들은 두세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공이 한두 개가 더 그러니까요. 붙어. 그러니까. 오래 갖고 가면? 근데 거기서 1.5배, 2배가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이 깊숙한 곳에 생각이 있는 거야. 자, 봐봐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보여줬지만 제 거 안에서 개발이 한 10개가 된단 말이야. 아파트가 되는 게. 그건 아직 멀었죠. 그래도 그렇죠. 거의 뭐 한 10년 지나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혹시라도 돼봐요. 그거를 내가 1억에 샀는데 2억. 와, 시세 차이 1억.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깊숙한 곳에는 내 1억이 욕심이 안 나겠어. 사람인데. 더 큰 욕심이야. 난 10억이야.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 네. 선생님 고민하고 똑같은 거지. 맞습니다. 저는 이 투자를 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삶이 바뀌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이 투자를 했어? 그러면 난 더 힘들어. 가난해. 저는 똑같이 회사를 가서 돈을 그렇지. 벌고 디스크 더 있는데도 힘들어. 더 가야 돼. 더 힘들어. 그렇죠. 시세 차익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음. 나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자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언니와 그 부자가 될 동안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돈이 더 뭐 힘들고. 더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는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제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 있어요. 제가 뭐가 생각할 때. 마음이 부자가 됐다? 이건 내가 예상을 해보는 거야. 난 시세차익 쪽에 없어 봤으니까. 뭐냐면요. 그 교육생들끼리, 그 팀원들끼리. 야, 나 이거 했잖아. 나 이거 좀 올랐잖아. 이거야. 내 너무 생각에. 싫어요. 우리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 우리는 어쨌든 개인 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있으니까 밀리고 있어도 맞아요. 장부상은 수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받을 돈이야. 좀 다르지. 오래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이 오래 가져가려면 나는 그 사이에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그냥 오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제가 진짜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이걸 오래 가져가려면 월세로 하는 방향밖에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잠깐 끼어들어서 네. 그 아파트 주류 경매 네. 하나 학원에서는 받았어요. 하나 네. 받았다며. 네. 그거는 첫 번째 학원과 두 번째 학원의 콜라보로 인해서 아, 만들어진 그러네. 지방에 아파트랑 있는 아파트. 경매로. 네. 그게 또 지방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1억이. 싸게 사는 것 때문에 경매로 갔잖아요. 내가 아예 몰라요, 정보가. 싸게 샀어요. 지금은 몰라. 제가 그 그때 당시에. 첫 번째 학원에서 다녔던 임장지 중에서 샀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데이터 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 많이 있는 좀 상태였어요. 단단하게 돼 있는. 네. 웬만큼 단단하지가 제가 않아. 한번 스쳤던 어. 그런 단지. 그래서 임장 안 갔어요. 거기 어. 경매 넣으러 갔어요. 어딘지 알아서. 가면은 뭐 차가 몇 대인지도 파악하고 있는 동네니까. 그랬는데 싸게 샀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싸게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비하면 싸게 샀어요. 그러면 싸게 샀냐가 일반 매매, 금매보다 싸게 경매면 샀냐. 싸게 사야 될 것 같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거래가 없었고 거래가 돼야 이게 시세로 찍히면서 이게 시세가 있고 그럼 내가 얼마보다 그렇지, 싸게 그렇지. 샀다 그러네, 이게 있어야 되는 그러네.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넣었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그 단지에 36명이 입찰을 했어요. 36명 중에 1등을 했어요, 제가.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36. 웬만하면 훌륭하네. 꼴찌 아니면은 그쵸. 저희 지금 아, 맨날 꼴찌. 근데 그 네. 두 번째 학원에서 배웠을 때 네. 다수가 들어가는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싸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36명씩이나 들어왔는데 제가 1등을 하니까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싸게 못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제가 그 법원에서 그걸 처음으로 이제 경매를 낙찰 받은 네. 거였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놀래서 혼절했어요. 풀썩 이렇게. 기절했어요. 어. 거기서 경매계에서 영수증 쓸 때 모든 이가 저를 다 놀래.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가격대는 잘 받았어? 근데 그 2순위의 가격을 몰랐어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다. 제가 알고 싶지 않고 맞아. 얼마에 들어왔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원히 모른 채로 저의 가격만 알고 있는데 이전 과거 데이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좀 오래된 연식이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예요. 네. 근데 그 30년 아파트의 거래 기록 중에 그래도 저는 되게 싸게 산 축에 속해요. 그런 지표만 자꾸 갖고 오면 돼.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맞아. 조만간 2년 차가 돼서 매도를 하려고 임차인분한테 거기는 이제 전세를 맞췄거든요. 그냥 갭 투자로 했으니까 갭 투자는 얼마 갭으로 한 거야? 갭빵. 아, 무페이로 한 거네.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금액에 인테리어는 1,500만 원 정도. 아, 그때도 남편분하고. 네. 남편 남친과 함께 전주를 동생은 안 갔나? 저는 안 갔어요. 제가 한 아.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수원에서 거의 매주 갔어요. 남편과 함께. 결혼 잘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어디 있어? 그 남친과 함께 매주 가서 수리를 했어요. 셀프로. 전주까지.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는 지방에 이런 투자하지 안 간다. 않겠다. 왜냐면 제 성향상 나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는 타입인데 너무 머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되는 그렇지. 에너지와 시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멀리는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때 또 배웠어요. 그렇게 투자의 기준이 점점 좁혀진 그러네. 저의 기준이 공부를 통해서 맞네요. 생기는 것 같아요. 에너지와 시간을 썼던 게 도움이 다 된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갖고 가는 거는 선생님도 굉장히 동의를 한 건데 오래 갖고 가려면 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돈을 써놓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갭 투자는 떨어지는구나. 갭 투자가 돈을 못 번다가 아니고 해놓고
내가 더 힘들어지면 이 투자하는 데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 해서 네. 버티는 방법 중에 생각한 게 그러면 월세를 받는 게 낫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상한 녀석이 어딘가에 유튜브에서 만난 선생님. 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새로운 걸 깨달았잖아요. 너무 조급했어요. 저는 뭔가를 알고 습득하게 되면 바로 실행해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그 영상을 찾아보고 막 진짜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그 영상만 계속 다 보다가 거의 다 어. 봤어. 보다가 옛날 영상. 그렇구나. 선생님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네. 그게 바로 결혼 직전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아주 완벽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그때 안 된다 하셔서 12월 달로 밀렸고 그랬는데 12월은 저에게 너무 바쁜 1월 달에 결혼이니까 바쁜 바로 너무 전달이었어. 조금 촉박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묻게 동생분도 그때 데리고 왔는데 동생분은 그러면 그때쯤에는 주류의 시장도 그만둔 거야? 언니가 이제 떠나가고 나서 그때 이미 언니가 저를 이렇게 두고 갔어요. 두고 간 거지. 네. 그러고 제가 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꼬셨어요. 이 경매밖에 답이 없다. 근데 저도 그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게 현금이 더 들어오는 게 전 좀 원했거든요. 월급이 조금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옛날부터 언니한테 언니 월급이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은 나가는데 계속 돈만 쓰고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초조해질 것 같고. 근데 또 경쟁적이니까 저는 제 친구들이랑 그 동료들이랑 갭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또 중급반 수업이 생각보다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경쟁하는 게 좀 심해가지고 그거를 들어가려고 수강 신청하듯이 연습을 해요. 그것도 네, 그때 치열하구나. 항상 제가 할 때가 제일 피크여가지고 올라가고 내가 돈 내고 들어도 또 못 안 들어요. 받아? 네, 제가 못 들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냐면 아이, 시간이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 경쟁적으로 이제 어. 점점 그 친구들은 중급반에서 이제 조금 더 선생님들이라는 그 멘토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좀 더 뭔가 기술적인 걸 배우고 하니까 점점 갭이 생기고 갭이 생긴다는 거는 네. 중급반에 간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성과의 갭이라는 거야? 배우는 거에 대해 갭이 생겨요. 배우는 게 네, 그냥 약간 뭔가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게 저도 잘 의문이야. 모르겠어요. 배우는 어. 갭은 뭐야? 그러니까요. 성과의 갭은 알겠어. 근데 성과가 열차에 받은 없잖아요. 사람하고 무주택자는 분명히 이건 갭이라고 난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선생님의 임장하고 투자하는 기술과 나의 기술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거거든요. 별로 차이 없어요. 뭐 대단하신 분들이 하니까 뭐 좀 근데 다르겠지. 네, 그 조금 더 이제 비상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도 없었고 너무 지쳐 있었던 상태였고 네. 저는 굳이 그렇게 창원 이런 데까지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그 수업 첫 번째로 이제 중급 수업을 들었는데 창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원을 갔는데 그때도 너무 가기 싫었어요. 이거를 여기까지 가야 되나? 중급에 입성을 네, 한 했는데도 중급에 딱 처음 입성을 거야. 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아. 저와 배움의 차이가 조금 그렇구나. 저는 이제 들었는데 이제 언니는 그 전까지만 하고 이제 그래? 떠나갔고 제가 좀 잘 모르니까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아무나 못 가는구나. 아무나는 못 가요. 어느 정도 내공을 쌓고 가는 거야. 네,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가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멀리 가니까. 네, 그 전부터 사실 현타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이 친구들이랑도 차이도 그렇고 저도 막 거기서도 도장을 한 달에 한 번씩 팀이 꾸려져요. 몇 명이에요? 한 조에? 한 8명 많이, 내외거든요.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열정 넘치는 어. 친구들이 많아서 거의 다 한 번씩 조장 같은 것도 하고 야, 이랬어요. 거기서 에너지 많이 뺏겼을 것 같지. 네, 맞아요. 조장도 해야 되고 텐션이 막 엄청 높은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음. 친구들이 조장을 한 번쯤 해야 된다.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어야 가야 된다는 것도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도 좋은 점은 많았는데 언니 말대로 이제 성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성과도 없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부동산 사장님 잡고 이거 더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임장을 거짓말 하고서 임장을 그렇죠. 가거든요. 부동산에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너무 느껴져서 전화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전화 횟수도 목표로 정해놓고 막 이래요. 엄청 스트레스였잖아. 네. 나도 뻥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저 저할 뻥 때 치는 게 너무 싫은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전화 오잖아요. 네. 결정하셨냐고. 시세 알아보려고 했는데 막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이러면 너무 불편한 거야.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있어요. 계속 그게 쌓이면은 불편하더라고. 맞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현타를 느끼다가 그 수업 끝나고 또 몇 달을 돌아다녔어요. 동료분들이 계속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동료분들 때문에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언니를 따라가겠다. 언니도 이제 듣자 같이. 방향은 경매로 월세구나. 요거에 대해서. 네. 동생분도 이 시세 차익 해봤는데 나랑은 잘 잘안 안 맞는 맞았던 것 것 같고 곰곰이 네. 돈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난 월급에서 1, 20만 원만 더 나오는 것도 좋아. 네. 저는 나는 그렇게, 잊혀졌던 기억이 맞아요. 떠올라서 그럼 이것도 잘 맞을 것 같네. 그래서 언니랑 같이. 네. 그때도 사실은 언니가 하자고 했을 때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여태까지 강의비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치. 근데 또 강의비를 한 번은 더 그치. 써야 되니까. 그것도 둘이 한다는 게 나는 좋은데.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나라면 언니만 들어라. 그렇지.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언니가 들으면 되지 않냐.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언니 나는 알려주면 당연히 되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저한테 등록하시기 전에 한번 말씀하셨고 그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니가 배워서 동생 알려주지 왜 둘 다 등록을 했냐라고 말씀을 나도 부담스러워요. 하셨을 때 제가 왜 그렇게 했냐 알려주지. 솔직히 동생 알려주기 귀찮아요. 그런 그것도 그렇고 저는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지 행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동생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줬을 때는 동생은 물론 따라오겠지만 그게 뭔가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 수업을 직접 듣고 느끼는 바대로 실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선생님 수업 같이 듣자. 돈이 안 되면 언니가 돈을 대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돈 내고 배웠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돈 아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딱 느꼈던 게 그 선생님 수업 전에 제가 하나를 받고 갔잖아요. 언니가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어. 법원을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 오빠 거 그때 한창 서울 법원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너무 방법이 쉬운 거예요. 네. 그냥 서류만 작성해서 앞에 가서 내면 되고 기다렸다가 안 되면 그냥 받고 나오면 되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 전에 했던 거랑 그렇죠. 마음의 부담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편했던 게 사람 안 만나도 되지. 네, 맞아요. 거짓말 안 해도 되지. 네. 꼴등했다고? 네. 쟤왜 저 가격이야? 이런 거 아는 안 해도- 사람도 없고. 맞아요. 남은 족도만 안 하고 기술만 그런 맞아요. 것만 아니면 나 혼자 묵묵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맞아요. 게 그게 마음에 든 것 같아 경매가. 맞아요. 하면서도 너무 편한 거예요. 일반 매매는 부동산에 가서 막 닥달해야 되고 네. 전화를 막 돌려야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 하나를 봤는데 서류만 제출하고 확인만 돈만 좀 받고 내고. 네,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되게 너무 마음이 개착 가라앉아가지고 우연찮게 뭐 수리해서 마음고생은 했지만 명도는 또 안 했어. 네, 둘 다 안 맞아요. 한 거네. 부담감이 훨씬 떨어져서 그 수리의 부담감도 있었긴 했지만 그때 한창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덜했어요. 종류가 다른 스트레스인 것 같아. 주류 시장에 있는 맞아요. 스트레스랑 이 스트레스. 네.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선생님 강의를 3월에 들었기 네. 시작했는데 그 이전부터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겠다고 신청을 해놨잖아요. 너무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의 방법을 똑같이 따라서 해보자 해가지고 저도 하나 받고 동생도 하나 받고 그렇게 해서 간 거고 뭔가 그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진짜 많이 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따라서 해야지 했는데 그래도 강의 더 들으니까 거기에서 더 이해가 더 많아지고 맞아. 혼자서도 물론 선생님 수업 안 받아도 월세 투자하는 방법이 엄청
특별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음. 거기에서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널 처음 하다 보니까 다 겪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수업을 통해서 좀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괜히. 여태까지 돈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네.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게 공부에 투자한 강의비만큼 내가 싸게 살 수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강의비를 여태까지 많이 냈고 선생님한테도 강의비를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받았을 때 왜 굳이 이렇게 두 번 내냐 각자 하나씩 내냐 이렇게 하셨을 때 저는 그 돈을 선생님한테서 뽑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몇백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그럼요. 확신을 했어요. 저는 그게 강의를 어쩌면 수업 듣는 본질이 아닌가.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거를 시행착오 한 거를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강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내가 받은 것보단 돌려주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혹시라도 변질되는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생길까봐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제가 7년 전에 올렸던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좀 달라진 것 같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은 항상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교육생분들 한 것도 같이 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뭐 여기 와서 제가 도움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했던 거 같이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나아지는 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온 김에 과거 있었던 거 같이 얘기 나눈 거 영상으로 또 올리면 또 저도 좋은 거고 영상 보시는 분도 도움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한다면 이거만큼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눈앞에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가 뭘 이렇게 더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언니가 한다고 하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직 없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케이스를 이제 스터디를 계속 진행해 주셨잖아요. 선생님 케이스랑 이제 학생들 케이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가시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계속 방법론적인 것만 공부해야 된다. 비교 분석해서 해야 된다. 막 이렇게만 하다가 선생님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하면은 된다. 딱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딱 내려주시니까 저는 그게 더 뭔가 확답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잘 알겠지만 가장 좋은 배움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제시해 주는 것도 저의 역할일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신 것도 선생님들의 역량이었던 것 같고 또 누구보다 특별한 언니가 있어서 언니가 하는 것도 맞아요. 보고 네. 나도 수리하면서 마음고생은 했지만 네. 어쨌든 다 계약이 됐어. 하니까 두 번째 집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월세는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방법대로 하면 나아질 수 있겠구나. 내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 이것까진 몰라도 네.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생긴 것 같고 선생님 아까 나는 누구보다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 오래 갖고 가는 게 진리라는 거는 분명히 느꼈다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오래 갖고 가는 거라면 이 월세만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선생님 해보니까 맞다는 느낌을 나는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제가 해라서 한 게 당연히 아니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맞는구나의 느낌이 오니까 지금 열채나 낙차를 또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행동력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제 삶에 대해서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았어요. 꿈에 나올 정도. 다 꿈에 나왔어요. 그 경매 가는 날은 제 거 받는 날 선생님도 분명히 낙찰 받고 저도 분명히 낙찰 받는 날이었는데 그날 선생님만 받았어요. 꿈에서는 둘 다 받는 거였는데 그때 선생님만 받으셨어요. 그때 만났을 때. 그날 미안해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 네. 시세 차익을 하면서 네. 좀 힘들었던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먹을 수 있는지는 제 예측인 거잖아요. 근데 월세는 계산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얼마에 내면 얼마의 이자를 내고 얼마가 남는다. 수익률 맞으면 들어가고 안 맞으면 안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너무 명쾌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럼- 계산이 되는 게 네. 나는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시세 차익은 제가 투자를 해놓고 희망과- 얼마나 올라가야 희망과 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맞아, 제가 맞아. 지금 벌써 그거를 공부한 지가 1년이 넘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부동산 공부를 했으니까 되게 오랜 시간 부동산 시세 차익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뭐 갭 투자를 한다고 했으면 얘가 얼마 갈지를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 월세는 이거 한 번 배웠잖아요. 선생님한테 딱 1개월 배우고 그 이후에는 바로 다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원래 나도 머리를 좀 써서 했으면 나한테 못 태어나오게 해야 돼요. 아, 맞아. 내가 맞아. 꼭 선생님 네. 너무 필요하게 해야 돼요. 다 너무 줬어. 다 알려주셨어. 맞아. 나도 중급반을 만들어야지. 아, 고급반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고급. 안 이걸 되게. 해야지 이걸 배울 수 있고. 그랬어. 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채수 안 되면 돈 줘도 안 받아. 이런 거를 좀 해놔야 되는데 이게 저도 만약에 학원으로 가면 내가 강사를 뽑고 직원을 뽑고 하면 그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편해요. 맞아요. 세분화해가지고 인테리어 반, 경비 어. 권리 분석 반, 명도 반, 임장 반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난데 그러면 나는 끝없이 일을 해야 될 수도 맞아.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럼 다시 나의 일을 삶도 피폐해질 수 있잖아. 이거 수업하면서 돈은 더 벌지 모르겠어도 나의 자유는 또 사라지면 그렇게 내 삶의 방향성이랑 잘 맞을까라고 생각해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에 선생님한테도 좋은 거고 나한테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불편하긴 하지만 난 선생님들이랑 항상 계속 같이 가고 싶긴 한데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는 게 서로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 독립하는 거고 그게 홀로 서는 거 아닌가. 그게 나 자신한테는 훨씬 더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되는 투자와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홀로서기. 여기서는 홀로서기가 절대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이 사람이 없으면 못할 것 맞아요. 같은 게 살 때도 확인을 받고 살아요. 음, 그걸 왜 확인을 받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홀로서기가 그러니까 네. 뭐든지 다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꼴보기 싫어요. 근데 저는 그렇죠. 점점 얘기를 저도 이런 사람들이- 나쁜 감정들이 많았어요. 아, 이전에 학원에 대해서.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제가 그럼. 배운 것도 맞아요.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그만큼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제는 약간 그런 감정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내가 어떤 투자랑 맞는지도 알 수 있었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빌라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집에 연관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거라고 꼭 시세랑 영향이 우리는 신경 안 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분명히 나보다도 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시너지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이걸 투자를 하고서 재밌잖아요. 이 현대 사회에 그냥 바쁘다 회사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 되게 삶이 무료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남는 시간이 있죠. 있잖아요. 이렇게 저녁 시간 아니면 회사 일이 항상 100% 풀로 바쁜 건 아니잖아요. 약간 놀 때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이제 남편이랑 오래 연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 수 있는 데는 다 놀았어요. 여행 갈 수 있는 데는 다 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벤트를 제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거를 물건을 찾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막 이거가 문을 땄을 때도 너무 재밌고 이게 완벽한 것도 재밌고 허름한 것도 재밌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최근에 받은 물건은 진짜 잘 찾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리고 그냥 싸게 잘 후려쳐가지고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고 채수가 많아지면서 약간 투자금이 막 부족해질 때나 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가 항상 있죠. 우리. 선생님은 뭐 하시나 딱 보면은 선생님 막 너무 쇼킹한 거예요. 와 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근데 집 산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거 되게 가볍게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그거 아니요. 완전 안 어려운 가면 하나도 안 거였잖아요. 가면. 되게 집중해서 봤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걸 찾으셨어요? 진짜? 그거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 그 물건 그러니까요. 보고 제가 그 물건 비슷한 걸 엄청 찾았어요. 선생님 방식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근데 없는 쉽지 거예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 되게 무서워요. 아니 그게 선생님이 받았으니까 안전하겠구나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확인을 할 데가 없어요. 그쵸. 그거 인수라고 얘기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법원의 담당자도 계장님끼리 막 싸웠어요. 이거 인수라고. 아,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걸 보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보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잘 봐봐요. 와 완전 이거는 찢었다. 선생님 물건 대박이다 말하면서 나도 언젠가 샀는다 말해서 근데 나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매가 선생님도 아까 말 속에서 느껴져요. 아, 되게 재밌다는 게 어투에서 되게 느껴져요. 저도 40개가 넘었잖아요. 재미 없어질 만도 하셔서 그렇죠. 그쵸. 그럼 내가 지금은 월세를 더 생각할까? 이 재미를 생각할까? 월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재미 요소가 분명히 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요새 하는 거는 오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일을 접근을 해. 일을 대한다는 거는 과정이 만나서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일을 접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하냐면 잘 알겠지만 성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성과를 생각하면서 아 나도 10채, 20채, 월세 500,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너무 좋겠다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오다 보면요. 이게 되게 희미해지더라고요. 그 성과라는 게 무게가 가벼워지는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이건. 시간이 쌓이면요. 우리 같이 쌓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성과만 중요시 하다가 제가 한 20채 중후반 때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월세가 50만 원, 100만 원 늘어도 아, 큰 돈이죠. 근데 의미가 좀 작아지는 거예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되면 좋은데 아 이게 티가 별로 안 나는 느낌이 올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내가 되게 힘들었어. 그때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성과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생각보다 이 과정을 되게 좋아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거는 성과를 좋아했는데 과정이 즐거워서 오래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요새 글을 쓰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 조금씩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에요. 해도 돈도 안 나와. 해도 성과도 별로 안 나와. 그거를 여러 가지 퍼즐들이 하나로 딱 맞춰졌을 때 되게 재밌어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게 결과가 안 나와도. 한 단락을 완성시켰을 때 그 희열감이 있더라고. 책 쓰고 글 쓰는 일이 성과는 책이 나오든 안 나오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재밌는 일을 하면은 오래 할 수 있는구나. 근데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오래 갖고 가면 돈이 된다며. 그건 진리로 갖고 있잖아. 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야. 일도 오래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지금 당장 돈은 안 돼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그게 돈이 결국 된다는 생각으로 간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지금 단편적으로 이거 하면 이만큼이 오니까 그거 당연히 중요해. 내가 이 시간에 이거를 하면 그리고 옛날에 회사를 다녔으면 이 정도 벌 수 있는 데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꾸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 생활비에서는 들어보니까 선생님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소비 성향이 큰 사람은 아닌 느낌이 되게 들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대에는 꼭 생산적인 일도 중요해요. 이 외의 시간에 선생님 나이 때 이런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내 생각에. 그러면 그때 과정이 즐거운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의 여유는 있으니까 이때 과정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내가 남은 삶 70년 동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지금 조금씩 해놓는 것도 나는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그냥 준 건 아닐 것 같아요. 괜히 우리 우리 넷이죠. 저기 숨어있는 남편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의미를 하나씩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 시간이 저한테도 두 분한테도 숨어있는 남편분한테도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버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크게 벌고 싶어요. 크게는 솔직히 이 확률이 너무 작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안에서 뭔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되게 큰 사람이. 근데 저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로 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스마트 스토어도 일단은 조금 깔짝거려보고 쿠팡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조금씩 할 수 있는 유행하는 그런 것들은 다 조금씩 도전을 해봤는데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0,000원 벌기도 물건 한 개 팔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 갭투자 5천 했어 이 느낌이랑 좀 비슷해. 되게 가볍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똑똑똑하면 아니, 나 그쵸, 월 맞아요. 매출 100만 원. 그러니까요. 아니, 쉬운 게 아니잖아. 아니 맞아요. 그래서 되게 쉽지 그래서 않아. 둘이서 같이 스마트 스토어를 했는데 물건 하나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10,000원도 안 남겼거든요.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거 10,000원 가지고 뭐에다 쓰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20-30만 원이 남는 게 너무 쉽다. 상대적으로. 그쵸?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한 개를 팔기 위해서는 엄청 방대하게 에너지를 쫙 뿌려야 된다고 하면 얘는 이거 한 개에다가만 오로지 집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몇 개월 사이에 이 수익이 제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채를 가지고 거기에서 30만 원의 월세 수익을 남기기에 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물론 경매해서 낙찰 받는 그 과정도 있지만 낙찰 후에 뭐 등기치고 수리하고 임차 맞추는 게 생각보다는 길다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물건 한 개를 20개를 팔 것이냐 이거 한 채를 할 것이냐 하면 저는 이게 완전 가성비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 물건 20개 파는 거랑 이거 20개 언제 팔아? 이거 물건 한 채 해가지고 20만 원 버는 게 훨씬 스마트 스토어에서 빠르다. 물론 여기는 투자금이 들죠. 여긴 투자금이 좀 덜 들 수도 있겠죠.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뭔가 되게 효율적인 투자라고 해야 그러니까 될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요. 아는 엄청 사람 많잖아요. 없겠어요? 유튜브, 유튜버도 에어비앤비. 그렇죠. 에어비앤비도 수익률 엄청 좋잖아. 그쵸. 그리고 되게 잘하는 그쵸. 분들도 밝으니까 돈이 되는데 이런 것도 빨리, 해볼까 네.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듣는 게 많은데 노출되는 것도 보고 직접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나도 돈 관심 많은 거 알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걸 안 하겠어요? 내 거보다 나아야지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뭔가 하면 제대로 오랫동안 해봐야지 하는데 반짝은 벌 수 있겠지만 내가 계속 응대하면서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수익률은 돈의 효율이잖아. 그러니까 이 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인 거야. 내가 들인 대비 맞아요. 얼마가 맞아요. 사람들은 얼마가 들어오느냐를 보는 건데 내가 얼마나 들였는지가 잘 안 나와. 네. 근데 우리 물건은 파는 거가 불편한 건 거고 그냥 나는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내 체력의 에너지 효율도 돈의 효율도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완전 난 생각해. 저기 2천만 원 들이면 월세로 매달 30만 원씩 물건 30개를 매달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만약 스마트 스토어면 매달 30개 팔고 30개 팔고 30개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초기에 딱 넣으면 그리고 그게 이제 쌓여봐. 10개, 20개, 30개가 돼봐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거야. 멀리.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 1,000만 원이 매달 들어와봐. 그러면 1년에 1억 2천이야. 너무 좋다. 단순히 세금을 떼고. 네. 그러면 시세 차익도 탐이 안 나요. 이제.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전주집이 시세 차익을 봤을 때 5천이거든요. 근데 이거 못 빼고 하면 3천 정도 남은 것 같단 말이에요. 2년에 3천. 그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훌륭하죠. 시세 차익에서는. 네. 근데 3천은 돌이켜보면 이게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거 한 그렇죠. 채만 사도 3천은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의미 없는 돈처럼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매달 오는 이 수익은 영원하잖아요. 그 느낌이지. 막 100년, 1000년 가겠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렇지. 근데 왠지 계속 갈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 그렇게 막 2천만 원 네. 들여서 수리했지만 네. 한 번 해놓으면 내 거 한 거잖아. 이거 네. 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임대를 안 놓으면 안 들어오겠지만 놓는 이상에는 언제까지 계속 들어올 돈이니까 되게 위안이 된다. 우리 가치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게으른 맞아요. 게으르고 게으르고 싶잖아. 부지런한 것도 인정한다. 하기 싫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누워있으면서 하고 싶지 맞아요. 사실. 저는 회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회사 매일매일 꼬박꼬박 가는 건 싫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한 주에 한 3일 정도만 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사장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3일 가잖아요. 이틀 가고 싶어. 아 맞아요. 제가 회사 그만두면서 딱 이상적으로 생각해. 나는 그러면 앞으로 5일 쉬고 이틀 일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틀 수업하는 거 정규 수업이. 이거 줄일까 고민하고 있어. 한 번만 할까? 그래 아니면 한두 달은 좀 쉴까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어.
둘 왜냐면 매주마다 주말을 못 쓰시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내 생각에 3일 쉬면 이틀 쉬고 싶어, 아, 분명히. 회사도 가고 싶은데 놀고도 싶어. 아, 근데 이게 그거는- 자유롭고 싶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얘가 약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자녀를 그럼. 낳아가지고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되게 든든하잖아요. 제가 돈을 안 벌어도 내 애를 키워줄 돈은 그렇지, 수익자들이 일부분. 주시니까 그걸로 애는 키울 수 있잖아요. 제가 못 먹고 음. 살아도 애기는 키울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힘이 돼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으로 더 힘을 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희 목표는 자녀를 낳기 전에 월급만큼은 만든다. 그러면은 저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고 부동산도 일해서 가정을 지키는 거잖아요. 세 그렇죠. 명이 벌이를 하는 거니까 든든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럼요. 그거는 선생님이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지금보다 약간 힘을 더 빼도 돼요. 맞아요. 그건 그건 안 되는 거. 그래야지 오래 가요. 그럴 제가 것 그 한동안 선생님 그 물건 그거 보기 전에 물건 찾기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건의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요즘에 대학력 허그 포기 물건이 진짜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포기 물건이고 실제로 다른 권리 분석의 내용의 물건들은 좀 덜 하잖아요. 이 물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근데 너무 싸게 사기가 이제는 다 알려져서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어졌다 했는데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쇼킹해져가지고 물건 분석을 허그 빼고 다 하기 시작해요. 다 했는데 초반에는 월세를 빨리 많이 만들기를 되게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입찰 가고 시세를 조금 높게 쓰더라도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에 쓰고 했었는데 그거에서 내가 좀 더 싸게 사는 방향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자, 속도와 싸게 사는 거는 반비례해요. 맞아. 빨리 가고 싶으면 싸게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천천히 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거는 일반 매매도 똑같잖아요. 내가 싸게 살려면 버티면 돼요. 아니, 안 사. 이 깎아줄 때까지. 안 깎아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 유리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맞아. 파는 것도 비싸게 팔려면 내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되지 뭐. 아까 그 시세차익 주류 시장 방법에서도 급한 사람을 공략하려면 맞아요. 그 초조하면 싸게 팔아야 돼.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도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내가 에너지를 조금 빼고 천천히 가도 되냐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런 거는 아무나 못 봐요. 10채 정도는 해보면은 볼 수 있는 거야. 1, 2번 하는 사람은 그거를 보는 이해관계도 안 되고 그분들은 빨리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아직 투자금이 좀 놀고 있어. 근데 이제 투자금도 고갈이 되고 이제 시세 차익 하면은 뭐 좀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돈도 약간 없고 이제 이걸 더 효율을 높여야 돼. 이 돈. 효율. 그런 물건은 근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찾아봐야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집도 공개해 주시고 두 분의 투자 수익률, 월세까지 그리고 시세 차익 주류 시장에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직 더 얘기 나눌 게 많이 남았어요. 아니 거기 앉아. 한 2시간 넘었죠. 그럼 물어봐요. 뭐 하나 낙찰을 받아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똑바로 보고 경우에 권리 분석한 게 맞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항상 들잖아요. 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선생님한테 그 공매 명세서 막 보내드리고 했잖아요. 선생님 이거 진짜 권리 문제 없는 거 맞죠?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디다가 물어봐요? 도대체 불안할 때? 미칠 것 같을 때? 아, 나는 근데 그걸 물어볼 데가 없어요. 이거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스피드 옵션 권리 분석 안 해주나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수업을 저도 하니까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될 정도는 대학력 있냐 없냐잖아 결국에. 근데 그 답을 얻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선생님보다 하나 더 대안으로 둘 수 있는 게 교보제예요. 미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나의 질문거리들은. 그래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까 완벽한 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되게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죠. 근데 힘들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렇긴 한데 저는 제가 힘들면 언니한테 얘기할 수 있고 언니도 힘들면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힘든 거는 나도 얘기를 하겠지 뭐. 아내한테 얘기할 거고. 권리 분석에서 답은 못 해주는 건 맞잖아요. 감정적인 힘든 거는 나도 사람한테 위안을 얻는 것 같고 또 나는 맨날 일기 쓰면서 수양하는 거죠. 너무 속상해.
맨날 이래서 저랑 힘들 거 있으면 선생님은 어땠을까? 아니 나는 근데 그게 혹시 저렇게 하는 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하는데 내 나름에선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나는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까 이거를 했을 때 인수가 나온 적도 있겠지만 잘 풀린 적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아무도 말하잖아. 나만 한 거 아니야. 완전히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죠. 일- 쾌락이 있죠. 미남 있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근데 조심해야죠 항상. 난 요새 항상 그런 물건들을 외줄 타는 물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서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로는 어차피 안 나와요. 선생님처럼 해봐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과정이 재밌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요새는. 거기서 잘 받아봤자 내 생각에 50만 원 받는 건데 그 원룸에서 50만 원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원룸은 분명히 세입자 잘 바뀔 거거든. 그러면 굳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분석을 해서 괜찮고 좋은 부동산이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면 하는 거잖아. 저 아직 더 멀었어? 기회가 많다는 거. 그때 뭔가 되게 느꼈어. 멀었어. 진짜 허그 말고는 딱히 볼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허그는 또 너무 쉽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그거는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초심자의 운이 그렇지. 달랐어요. 그리고 또 물건이 많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설명하기도 편하잖아. 근데 5개 넘어가고 이제 방창한 카드 다 쓰고 사업자 대출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싸게 사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좀 시야를 돌리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넘어갈 때 원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건 당연히 없어요. 나도 성장을 해서 레벨이 올라가는데 던전도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근데 그거를 고민한다는 건 선생님이 내공이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그걸 고민한다는 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그걸 내가 말해줘도 몰라요? 그럼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어려운 거. 그쵸. 위험한 거. 근데 재밌는데 또 돈까지 오면 더 재밌는 거죠. 뭐. 근데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까운데 막 이런 내용을 아씨 내가 이렇게 했다 막 혼자만 혼자만 알기 알지. 어려운데 막 교육생한테 알려주면 내가 이렇게 바로 막 감동하죠 사람들이. 그때 저희 선생님 수업 들을 때도 엄청 맨날 말해서 들었는데. 이거 혁명이다 이거. 맞아요. 지금 들으면 또 다른데. 아니 농담이야. 아니 농담이야. 중국가.